안녕하십니까. 해시드 대표이사 김서준입니다.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는 두 가지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리 세계를 지배하는 정부와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 세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디지털 세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몸은 물리 세계에 있지만 항상 정신은 디지털 세계에서 활동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물리 세계에서만 있었던 많은 자산들이 점점 더 디지털 세계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 세계에 결국 끝까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자산들이 있습니다. 물이나 음식, 땅, 혹은 부동산 이런 것들은 물리 세계에 남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진실, 예를 들면 돈 같은 것도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로 만든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자산일 수 있고요. 우리의 신원이나 신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리고 인간의 지성, 지능 같은 것들도 디지털 세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는 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요. Winner Takes All Society라고 원서 제목이 있고 한국어로는 이긴 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라고 번역이 돼서 나왔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결국 디지털 기술과 세계화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의 지역에서만 승자가 작은 정도의 규모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 비해서 디지털 세계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긴 자가 세상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쟁이 과다해지고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다양한 부작용들도 거기에 따라서 생기면서 다양한 규제 혹은 정책들이 그것에 맞춰서 수반될 필요가 있다라는 예언을 95년도에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은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 영역의 경우에도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 덕분에 점점 더 대기업들이 만들어가는 테크 대기업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된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용자들을 만드는 흐름으로 네트워크 이펙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포츠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스포츠 세계에서는 자국 경기만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제 축구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의 샐러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국가에서도 자국 리그를 보는 것보다 프리미어 리그를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이런 디지털 세계가 확장되어 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빅테크 회사들은 이렇게 네트워크 이펙트를 통해서 만들어낸 많은 이익들을 통해서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하고 그들의 경쟁 우위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자본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5대 빅테크 회사의 시장 점유율도 25% 이상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디지털 세계로 많은 것들이 재편되어 가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하나는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고 가져가고 훔쳐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소셜 플랫폼이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응답을 하고 있는 사용자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사회 문제는 딥페이크 포르노 문제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AI 합성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이런 사회적인 범죄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디지털 세계에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되었고 한국인들의 굉장히 뛰어난 디지털 친숙성을 생각했을 때 이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조만간 전 세계에서 뜨거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거대 AI 모델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AI 모델들이 과연 공정하게 합숙되었는가, 편향성이 있지는 않은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인종들을 더 차별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고는 있지는 않은가라는 문제점들이 발전되고 있고요. 또한 그런 학습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거대한 AI 모델들, 마치 우리가 신을 만드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는 이런 AI 모델들이 매우 폐쇄적인 거버넌스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들 스스로 이러한 영향력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모두가 생각하실 거고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데서도 많은 한계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규제의 정립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부의 규제는 국경 안에서 동작하지만 이런 디지털 사회의 문제들은 국경을 벗어나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터넷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은 사실 단단한 프로토콜 위에서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을 최초로 정의했던 미국의 FNC의 문서에 따르면 프로토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누구나 쉽게 바꿀 수 없는 사회적인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인터넷 프로토콜과 그다음에 TCP/IP 프로토콜, 그다음에 다양한 또 IP 프로토콜들을 통해서 인터넷의 백본을 만들고 그 단단한 프로토콜 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게 인터넷의 기본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면 그 단단하고 공정한 프로토콜은 실제로 인터넷 세상에서 밸류 캡처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빅테크 회사들이 엄청난 어플리케이션 생태계를 만들면서 대부분의 부를 가져가고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간 생태계는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가져가고 수수료를 마음대로 바꾸고 그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시시때때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다릅니다. 이 그림은 사실 유명한 블록체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의 블로그에 나왔던 웹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제목의 블로그 포스팅에 있었던 내용인데, 블록체인이 보장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혹은 커뮤니티의 합의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규칙 그 자체가 많은 밸류를 캡처하고 그 위에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작한다라는 건데, 재미있는 흐름은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가 베이스라고 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을 만들면서 프로토콜 레이어로 확장하는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프로토콜 레이어가 블록체인 세계에서 정말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도 프로토콜 레이어로 확장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프로토콜 블록체인이 뜨면서 인터넷의 초기 정신에 입각했던 프로토콜로의 회귀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은 특정 누군가를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중립적인 기술이면서 또 AI가 인간을 배제하면서 발달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은 인간의 참여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끌어내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세계가 결국 융성하고 문화, 경제, 그리고 문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 법칙을 믿으면서 물리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빅테크 회사들이 알고리즘처럼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단단한 믿음을 줄 수 있는 프로토콜이 결국 존재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성공 사례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프로토콜 네트워크 기반의 경제 조직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빅테크 회사와 다르게 동작합니다. 회사의 형태가 아니고 창업자 혹은 대표가 없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국경을 넘어서 누구나 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마치 우리가 빅테크 회사에 기여를 하려면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내고 들어가야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채굴을 하면서 기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 경계 없이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빅테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너무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제3자나 금융기관에 수탁하지 않고 우리가 자가 수탁을 하면서 나의 자산으로 내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프로토콜화되고 토큰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도 토큰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역대 최고의 마켓캡을 형성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많은 분들이 잘 몰랐을 소식일 수도 있는데 지난 분기 스테이블 코인의 볼륨은 비자의 거래량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금융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뿐만이 아닙니다. 돈 외에도 금과 같은 여러 가지 상품군,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크립토 네이티브한 자산군,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증권형 토큰, 그리고 상품권이나 티켓 같은 유틸리티 토큰, 그리고 게임 아이템 같은 논펀저블 토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하나씩 토큰화되고 프로토콜에서 효율적으로 거래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물리 세계를 지배하고 블록체인은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계는 대치되거나 독립된 개념은 아닙니다. 한 명의 사람이 살아갈 때는 물리 세계에 속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세계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협력 사례들도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증빙 권한은 정부가 관리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시큐리티 토큰을 통해서 토큰화되어서 디지털 세계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이 물리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공존 혹은 협력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는 국가로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의 파운더 파벨 드루프에 대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책임, 그리고 인터넷상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파벨 드루프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방조했다라는 명목으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플랫폼 회사, 메신저 회사들은 시민들의 모든 대화를 검열해야 합니까?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얼마나 위험한 대화를 했는지를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다른 규칙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물리 세계의 방식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을 억압하는 세력과 디지털 세계의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들을 지지하는 두 가지 세력의 충돌하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파벨 드루프가 체포되자마자 UAE 대사관에서 파벨 드루프에 대해서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파벨 드루프는 UAE 시민이고 UAE는 전 세계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 환경을 가장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고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백만장자들이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국가는 2024년 올해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의 순위, 정말 아쉽게도 한국은 지금 4등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UAE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곳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많은 기회와 물론 세금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가 얼마큼 보장되느냐, 혹은 내가 협업할 수 있는 많은 인재와 기업들이 어느 곳에 많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음을 한국 정부도 눈여겨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 세계와 디지털 세계는 대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존과 협업을 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신뢰를 잃어버렸던 K-팝 산업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투표 조작 사건으로 신뢰를 잃어버렸던 K-팝 산업에서 거버넌스 문제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트리플스라고 하는 걸그룹에서는 멤버들의 서브 유닛을 만드는 것도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그 다음에 타이틀곡을 정하는 것도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를 하면서 공정한 신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탄소 배출이 만들어가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가 매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가 정말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각 국가의 정상들도 어떤 효율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탄소 거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탄소 거래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탄소 배출권을 발행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떤 플랫폼에서 이걸 거래하게 되면 서로 믿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중립적인 누구나 신뢰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의 거버넌스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는 달이나 화성에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의 거버넌스, 그곳의 땅은 누가 가져가야 할까요? 혹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아가게 될 때 마치 매트릭스나 레드 플레이어 같은 영화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디지털 세계의 공간과 거버넌스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물리 세계의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세 개의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와 기술과 기업은 서로 공존하지 못하고 다양한 서로의 영토를 서로 침범하기 위한 마치 폭주기관차 같은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마치 물감을 섞었을 때 그 중심부가 어두운 검은색이 되는 것처럼 지금은 시너지가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만들면서 사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어두운 면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반대의 사례가 있습니다. 색깔을 잘 섞었을 때 더 투명하고 밝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입니다. 빛이 섞었을 때 이렇게 밝아질 수 있는 것은 결국 투명한 프로토콜 기반으로 협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특히 정부나 기술이나 회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공존하며 서로 어떻게 신뢰하며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점을 누군가는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